2025년 5월을 지나가고 있네요. 자, 이제 올해 2025년도 말이 되면은 이제 엄청난 비트코인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이제 약하신 분들은 조심해서 시청을 해주셔야 된다. 깜짝 놀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한 그림은 이제 몇 법칙을 따라간다. 그래서 지수함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함수, 제곱함수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과거의 15년을 보면은 이 그래프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항상 요 APSK32 아저씨께서 그래프를 항상 이쁘게 그려주시죠. 그래서 시간을 일정하게 X축을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 그 다음에 Y축을 그래프를 로그 함수를 먹이면 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요 로그 함수를 그려간다. 그 다음에 요 로그 함수 이 수식을 옆으로 옮기고 또는 위로 든다고 설명해도 되죠. 그래서 옆으로 옮겨서 요 라인들을 그려보면은 가장 이 지지선, 그 다음에 가장 최고 상단이 정해지고 그래프는 요 라인을 쭉 따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 사이클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가 있게 되는데, 요 사이클들의 요 표시를 색깔로 체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지금 시간대로 다 끌어 내려오면 이런 이쁜 그래프가 표현이 되죠. 그러면 옛날에 다시 지금 요 노란색이 주황색이 25년이고, 그 다음 지금부터 4년 전이 요 파란색, 그 다음에 거기서 4년 전이 빨간색, 거기서 한 번 더 4년 전이 이게 무슨 색이죠? 뭐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인 것 같은 이런 색깔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각각 시절에 튀었던 것을 다 로그 함수를 먹였기 때문에 지금 시계로 다 눌러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난번을 기준으로 하면 최고점이 25년 한 11월 정도가 최고점을 찍을 것이고, 그 4년 전을 기준으로 하면 26년 직전 25년 말 11월 12월 정도가 최고점을 찍을 것이고, 거기에서 또 4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25년 한 11월 정도 될까요? 요 언저리에서 최고점을 찍고 다시 내리는 요 주기를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지금 요 노란색 주기는 얘네들과 지금 이걸 가지고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 요 라인 안에서 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아저씨가 이런 류의 사유를 계속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짬뽕해서 합친 다음에 요 실선, 요 검은색 실선으로 나와져 있는 요 라인이 요 값들의 평균 값입니다. 그러면 요 평균 그래프를 따라간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25년 한 12월 정도가 고점이고, 거기서부터 사이클을 끝내고 불장을 끝내고 다시 내려가는 하락 구간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지난 3번의 사이클에서 역시 비슷한 그림을 그려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그래프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확률적으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25년 12월 언저리에서 1차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미국 돈으로 200K 정도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나라 환화로는 한 약 2.5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보다 더 높든 더 낮든 그 언저리가 되었을 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저축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건데, 과연 이 시즌에 25년 말 시절에도 내가 계속 적립식으로 모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모드로 비트코인을 바라볼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1차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요 시계를 가까이 보면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겠지만, 시계를 뒤로 물어서 더 천천히 보게 된다면 약 1년 정도 쭉 하락기를 겪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25년 초에 요 고점이 왔을 때를 언저리로 했을 때 1년을 쉬었다가 재매수하는 것은 어떨까? 어차피 1년 동안 요번에도 떨어지게 된다면 지난 3번의 사이클, 그 다음에 이번까지 하면 4번의 사이클이 어차피 이런 주기를 따라가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1년 쉬었다가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은 어떨까? 또는 이때도 계속 적립식으로 내가 모을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그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것이 2차 위기가 되겠지요. 자, 저는 3.2년째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저축하고 있고 이제 4년 차를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봤던 그래프, 제가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때 구입을 해서 떨어졌다가 2천만 원 찍고 여기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서 지금 약 1억 4,500만 원 정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떨어지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것보다 그 전에 떨어진 게 더 많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사유를 간혹 해보고 있죠. 자, 비트코인의 가격의 예상은 저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잘라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라서 이 그래프들을 다 하나로 다 넣은 것인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이클, 그다음에 전 사이클, 이 전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나의 가격이 내일은 더 떨어질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그 4년 전에 그 전 주기의 그래프에는 닿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이 앞으로는 더 떨어지든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전 사이클에는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이 지난 15년의 그림에서 봤을 때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요 100K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이고 이 그래프는 5월 11일에 그려주셨습니다. 이전 사이클의 가격은 닿지 않는다라는 것을 위에서 이 맥법칙에 따르는 이 그래프, 요 그래프를 봐서도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상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사유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재밌는 또 그래프를 그려주셨어요. 자, 언제든지 오늘 산 가격은 2.5년 후에는 무조건 100%를 넘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산 게 내일 떨어지거나 내일 모레 떨어지거나 아니면 더 올랐다가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2.05년 후에는 무조건 플러스다. 어떤 시기에 내가 사더라도 2.05년을 버티면 무조건 양전환한다라는 것이 이 계산식으로 확인을 해주셨고 이렇게 계산식으로 확인해주지 않으셨어도 적립으로 하면 3년 이상 적립을 했을 때는 무조건 양전환 한다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죠. 비트세이빙에 있는 아저씨께서 비트 저금통 아저씨께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셨었죠. 언제든 적립으로는 3년 이상 그리고 내가 그냥 일시에 샀다라고 하면 2.05년을 버티면 항상 양전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가 됐든 아니면 이런 계산식이 됐든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다가올 이제 위기 기간 25년 말부터 26년 초 또는 뭐 중반이 되겠죠. 요 언저리가 될 때 과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넘길 것이고 이 시즌을 내가 어떻게 어떤 모드로 대응할 것인지를 지금 미리 한번 사유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획은 일단 큰일이 있을 게 없죠. 큰일이 없으면 적립식 저축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25년 말 정도에 정리를 해서 26년 1년 동안 매도를 했다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산다라는 것은 비트코인 그래프를 이 그림처럼 보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23년까지 샀다가 2014년에 팔았다가 그다음에 사고 또 샀다가 3년 샀다가 여기서 팔고 또 샀다가 이런 주기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요 빨간색 때는 팔고 나머지 기간에 3년 동안 사고 이거를 하겠다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하는 것을 저에게 그냥 무지성으로 적립하는 것과 이런 식으로 1년 쉬고 나머지 3년만 하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도 당연히 3년 하고 1년 쉬는 것을 고르겠지만 문제는 이것을 하는 것을 제가 이것을 시키고 어디 알래스카에서 한 10년 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현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닌겐 중에 제가 직접적으로든 또는 간접적으로 이걸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 단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가 저것을 연 단위로 바라보겠다라고 모드를 바꾼 순간 나는 10년 디케이드로 보겠다고 하지 않고 나는 연 단위로 보겠다고 하는 순간 바로 심심하죠.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달 단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 단위로 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하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방점이 되겠죠. 그래서 또 연 단위로 보다가 달 단위로 보고 달 단위로 보다가 일 단위로 보고 그러면서 계속 부업 트레이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업 트레이너인데 이것을 연 단위로 보든 아니면 달 단위로 보든 시 단위로 보든 계속 이 시계를 점점점 낮아서 시간 선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트레이딩에 몰려 있게 되면서 그러면 점점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매트리스를 탈출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 이제 그 반하는 행동이 된다라는 것이 방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 전업에 집중하지 않고 내 부업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면은 나의 기대되는 수익률은 어차피 백날 해봐야 버핏 아저씨보다 안 될 것이다. 그럼 버핏 아저씨 수익률도 귀여운 수준인데 그거보다 안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데이 트레이닝을 부업으로 하겠다는 사람 중을 1000명 중에 1000명 다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런 것을 매달, 매년 또는 매일 볼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떤 책을 더 읽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뛸까? 어떻게 하면 더 무거운 무게를 들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낼까에 집중하기도 바쁜 삶이다. 이런 것에 우리 에너지를 더 집중해야지. 저것을 연 단위로 볼까요? 달 단위로 볼까요? 시간 단위로 볼까요? 그래프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그 다음에 팔까요? 살까요? 선물을 할까요? 역배팅을 할까요? 이런 것들을 사유할 시간에 이런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에너지에 더 집중해서 현생을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롭게 사는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의 진짜 목표는 not reach고 yes 뿌리죠. 그래서 뿌리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냥 바로 뿌리하면 되는 거죠. 나는 10년 후에 뿌리하지 않으려도 뿌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확정된, 아주 높은 확률로 확정된 미래라면 나는 오늘부터 그냥 뿌리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not reach고 yes 뿌리다라는 점을 제가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때가 되면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하던 대로 그냥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됐는데 계획 변경이다 라고 하면 그냥 다 팔든 뭐 1년 동안 나눠서 팔든 뭐 3개월 동안 나눠 팔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결정하면 되겠다.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마음 편한 대로 하는데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가? 나의 결정이 나의 삶을 진정으로 뿌리하게 하는지를 나의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앞으로 25년 말에서 또 26년 초 언저리 약 6개월에서 1년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엄청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겪을지 지금 한번 미리 사유해보고 그때가 됐을 때 각자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고, 이런 모든 시계는 최소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3년 안에 큰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더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이 됐든 어떤 큰 목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라고 판단된다면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냥 예금에다가 넣어놓고 일단 존버해서 그 큰 일을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 구독자분 중에 제가 빨리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구독자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적당히 해서 원금 정도에서 그냥 빼고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내 생활이 어느 정도 완정이 돼서 내가 무조건 한 달에 여윳돈이 무조건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최소 3년 이상을 바라보면서 적립으로 하면 되겠고, 나이가 약 67세 정도가 아니라면 돈을 3년 이상 다들 버시겠죠. 그때가 된다면은 짧으면 10년, 길면 20년, 30년 동안 적립으로 모으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방향이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향이니까 한번 다양하게 사유해 보시면서 본인이 올바른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번 영상에 담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